지난주에 우리가 완전한 이것이 완전한 국가다 책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민주가 생각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완전한 국가의 모습을 그려보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민주가 어떤 완전한 국가의 모습을 그렸는지 우선 발표해보고 그 글에서 뭐잘 쓴 부분과 또 아직 부족한 부분들 함께 알아보고 또 고쳐쓰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주 발표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 완전한 국가는 범죄는 존재한다 해도 그 범죄에 대한 벌은 합당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의 신분이 정치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지른 죄보다 벌을 조금 준다거나 가난하거나 장애인이란 이유로 무시하고 저지른 죄에 비해 벌을 많이 주는, 벌을 많이 주지 않는 법을요. 범죄자가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학생이라는 이유로 벌을 조금 준다는 것을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나라와 범죄자의 사정을 고려한 벌을 주는 나라가 완전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한 신한분들께는 합당한 대우를 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싸움과 전쟁보다는 소통을 선택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그리고 미래 직업, 대학동, 그리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행복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요. 자세히 말하면 학생, 학생 때 좋은 성적을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하여 졸업을 해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 미래의 노후를 위해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지금의 행복을 잃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공부를 위해 친구들과의 추억을 만들지 않고 대학에 들어가 좋은 대기업을 위해 그때만 느낄 수 있는 재미를 버리지 않고 대기업에 들어가 노후 준비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해 건강을 해치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배려하는 나라가 완전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끝났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아유, 잠깐만요. 내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구나. 저요? 어? 아, 쌤. 어, 약간 무섭네요. 왜, 뭐가? 앞에 벌레 있어요. 날아다녀요. 지금 방금 끄고, 그 책상 불만 켜놨는데, 거기 날아다녀요. 야, 그 벌레 되게 용감하다. 그 벌레는 널 보면 얼마나 무섭겠냐. 아니, 근데 제가 벌레가 더 무서워요. 아빠 어떡하죠? 집에 잡아줄 사람도 없는데. 정말? 다들 어디 가셨어? 언니 밥 먹고 있는데 언니는 못 믿겠어요. 자, 그 윤주가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듣고서는 뭐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을 줄 수가 없네. 윤주가 불러주면 선생님이 열심히 받아 적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불러줘봐, 다시. 나중에 다시 읽어요. 천천히. 제 생각으로 완전한 국가는 범죄를, 범죄는 존재한다고 해도 그 범죄에 대한 벌은 합당한 나라가 벌은 합당한 나라가 완전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의 신분이 정치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지른 죄보다 벌을 조금 준다거나 가난하거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저지른 죄에 비해
벌을 많이 주지 않는 법을, 벌을 많이 주지 않는 법을요. 저지는 저보다 벌을 많이 주지. 않는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요. 나라 유로겠다고? 네? 가지고 있는 나라 뭐? 그냥 나라요. 나라하고 끝났다고? 네. 어. 나라. 뭐라고 쓸지 모르겠어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네. 범죄자가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학생이란, 학생이란 이유로 벌을 조금 준다는 것은 나쁘지는 않지만, 필요한 이유로 뭐라고? 벌을 조금 준다는 것은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과 범죄자의 사정을 고려한 벌을 주는 나라가 완전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해 벌을 주는 나라가 완 완전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는 합당한 대우를 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싸움과 전쟁보다 소통을 선택하는 야, 것. 여기 네? 선생님 또 같이 가야지. 너가 막 빨리 가면 어떡해? 어, 한 사람들 합당한데 네. 그다음에 합당한 대우를 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싸움과 전쟁보다 상대를 존중하고 싸움과 전쟁보다 소통을 선택하는 것. 자기 자신을 소중히 대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미래의 직업, 대학, 돈, 공부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행복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나라요. 자세히 말하면 학생 때는 좋은 점수를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 노력, 노력 지어주시고요. 공부를 하여 졸업을 해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 미래의 노후를 위해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지금의 행복을 잃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공부를 위해 친구들과의 추억을 만들지 않고 다시 뭐라고? 공부를 위해 친구들과의 추억을 만들지 않고 대학에 들어가 좋은 대기업을 위해 그때만 느낄 수 있는 재미를 버리지 않고 대기업에 들어가 또 준비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해 건강을 해치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 어린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존중하는 나라가 완전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네, 그래서 끝났어. 끝났어? 어.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윤주가 안전한 국가가 무엇인 건가에 대해서 나름 열심히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윤주 말대로 참고하지 아니하고 윤주가 생각하는 안전한 국가의 모습들을 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살짝 아쉬운 점은 윤주 책 갖고 있어 혹시? 네, 책 몇 쪽을 보면 되냐면 그쪽, 그쪽 봤어? 네. 여기 아랫부분에, 제일 아랫부분에 사상가들이 구상한 각각의 사회상을 서술하는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다라고 돼 있어. 첫 번째 물음이 뭐? 윤주가 읽어봐.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첫 번째 줄, 그 그쪽에 그 밑에 부분 제일 굵은 글씨로 돼 있는 거. 선생님이 그 바로 위까지 읽었잖아. 국가는 어떻게 통치되며 통치자는 어떤 방식으로 군자에 오른가? 자, 계산은 어떻게? 요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 없어? 없어요. 국가는 어떻게 통치되며 통치자는 어떤 방식으로 건져 오르는가? 요거가 써야 된다, 윤주가. 요 내용을. 아, 두 번째는 다시는 재산은 어떻게 분배하고 누가 무엇을 가지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세 번째는, 노동 세계는 어떤 모습인가? 이거는 뭐 조금 있을 법도 해. 어? 근데, 이것도 정확히는 없어. 관련된 거 있는데. 네 번째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며 여가에는 무엇을 하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며 관한 얘기는 좀 있어. 여가에는 무엇을 하나라는 얘기는 여가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만 있어. 무엇을 하는 얘기가 없어. 그 다음에 뒤쪽 넘겨서. 아이들은 어떻게 양육되고 교육받나? 그것도 조금 뭐 관련돼 있는 건 있지만, 구체적인 건 없어.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사회에서 어떤 기회를 얻나? 또 없어? 남녀 관한 이야기는 없어요? 없어. 그 다음에, 누가 어떤 권리를 갖고 그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나? 이거는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죄 지은 사람 뭐 벌 받는 거 관련이 누가 어떤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나에 한 꼭지가 들어갈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사람들은 무엇을 믿으며 종교와 어떤 관계를 맺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지금 민주가 첫 번째는 숙제를 잘 이해하고 그 숙제에 맞는 걸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일곱 가지인가 그 질문 여덟 가지 질문에 대해서 꼭 답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되어야 완전한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왜 이걸 쓰라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어,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글 쓰는 작업도 해야 되고, 민주가 뭐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마찬가지지. 제일 먼저 문제가 뭐지, 문제가 원하는 게 뭐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근데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답을 찾는다? 그건 찍기밖에 안 되는 거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런 점에서 늘 이제 과제를 윤주가 확인하는 거에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네, 윤주의 글을 이렇게 쭉 보면 윤주가 어쨌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자기 생각, 윤주 나름의 생각을 밝힌 건 참 잘하네. 좋은 일이. 근데 윤주 문장이 너무 그 견말이라고 그러는데 비슷한 말, 겹치는 말이 너무 많아. 그리고 좀 길어. 그리고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왔다 갔다 해. 그런 부분들을 좀 고쳐야 돼. 그래서 뭘 어떻게 고치라고 하는 건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를 윤주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 그래야 자기 글을 자기 스스로 나중에 고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네. 봐봐. 이제 빨간 글씨 되는 거. 제 생각으로 제 생각으로 뭐
또 빨간 글씨도 했잖아.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 해놓고 또 여기도 또 생각하면 또 쓰다. 이렇게 생각으로 생각합니다라는 얘기를 두 번, 한 문장 안에 두 번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걸 없애든지 뭘 없애든지 이걸 없애든지 뭘 없애면 돼? 저는 어? 해로 시작, 전원으로 내 시작해서, 생각으로는 저는도 필요 없어. 그냥 이거 완전한 국가는 범죄는 존재한다 해도 그 범죄에 대한 벌은 합당한 나라가 완전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쓰면 돼. 어차피 이거 누구 생각이야? 제 생각이요. 문제가 나는 이란 말 안 써도 알 수 있잖아. 이거 윤주가 쓴 거니까. 나는이란 말을 쓸 때는 딱 한 경우야. 나는이란 말을 쓰지 않으면 누가 했는지 알 수 없을 때. 그때는 나는이란 말을 정확하게 써줘야 돼.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나는이란 말을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는 거야. 앞으로 윤주가 글을 쓸 때. 이해가? 네. 여기도 좀 문제 이상한 거 있지. 요 문장에 또 뭐가 이상해? 아까 생각합니다라는 부분이 두 번 나온 것도 이상하지만 또 뭐가 이상해? 여기 한 문장 읽어봤을 때 이상한 거 없어? 윤주야?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똑같잖아, 윤주야. 뭐가? 완전한 국가라는 게 두 번 나왔어요. 이것도 뭐 해야 돼? 굳이 두 번 쓸 필요가 없어요. 없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걸 줄 거야? 위에 거요. 이거 줄 거야? 이거 주면 범, 뒤에가 약간, 범죄는 네. 존재한다고 그 범죄에 대한 벌은 합당한 나라가 완전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말 돼안돼? 돼요. 말 되잖아. 아까보다 훨씬 깔끔하잖아. 간결하잖아. 이렇게 써야 된다고, 윤주야, 처음부터. 이해가? 네. 범죄에 존재한다 해도 그 범죄에 대한 벌은 합당한 나라가 완전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 문장도 더 간단하게 줄이면 범죄는 존재한다고 해도 그 범죄에 대한 벌은 합당한 나라가 완전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국가입니다. 어때? 괜찮아요. 더 간단해지잖아. 더 명확해지잖아. 그 범죄는 존재한다 해도 그 범죄에 대한 벌은 합당한 나라가 완전한 국가입니다는데 이것도 사실은 너가 더 쉽게 쓰려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범죄에 걸맞은 벌을 받는 것이 완전한 국가의 모습입니다. 아니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범죄에 걸맞은 벌을 그냥 다 줄여서 받아야 합니다. 책제목 자체가 완전한 거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 저지른 사람, 그 범죄에 걸맞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또는 이걸 더 줄이면 범죄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알맞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너가 범죄자가 스스로 저지른 자신이 저지른 스스로 저지른 범죄자 스스로 저지른 범죄에 알맞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알맞은 벌을 받는 것이 완전한 국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정리해 주면 된다. 그래서 처음 아까 이것도 아까 우리 자르는 건데 그거하고 요렇게 간결하게 쓰는 거하고 뭐가 더 의미가 명확하게 통하냐는 그런 점에서 윤주가 글을 쓸 때
장하게 벌여놓지 말고 그 문장의 말이 정확하게 뜻이 통하도록 그렇게 간결하게 쓰는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거죠. 윤주 이해가? 네, 그러면 지금 쌤이 지금 한번 첫 번째 거에 들었는데 그럼 요 부분들 한번 너가 뭐 해보자? 바꿔보자. 짧게 줄여보자. 또는 이걸 몇 문장으로 나눠보자. 또는 서로 의미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 의미가 통하는지 혹시 이거에 뭐 순서나 배치를 바꿔야 잘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자는 거죠. 자, 우선 이거부터 하나씩 하나씩 할까? 아니면 네. 이걸 다 바꿔볼까? 바꿔보려 해? 아니면 일단, 나눠서 해? 요거만? 하나씩, 어. 네, 요것도 지금 요만큼이나 되는 게 한 문제. 요거를 민주가 간편하게 한번 고쳐서 발표를 해볼 거야, 되지. 너가 공책에다 네, 다 됐으면 얘기하고. 네. 그, 응. 이상한, 바꾸면, 아, 그 위에처럼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이거를 아주 줄여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줄여보란 말이야. 이렇게 여러 번 줄 필요 없고 한 번만 하면 돼. 너는 이 글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딱 읽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쓸 것인가 해서 그걸 한번 써보라고. 민주야. 됐어? 네, 질문 없으면 다 했으면 선생님 불러. 네, 질문할 거 있으면 얘기하고. 네. 선생님, 저 화면이 바뀌었는데요. 그냥 제 거 볼게요. 노트 적은 거. 바뀌어? 쌤이 그, 네. 면 그렇구나. 몰랐네. 미안해. 아니요. 그냥 제 노트 적은 걸로 볼게요.
다 있어요. 네. 읽을까요? 어떻게 발표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봐. 범죄자의 신분에 따라 법의 크기가 바뀐다거나 몸이 좋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이 좋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하지 않는 법을 가지고 있고 그 그게 끝이에요. 이렇게 샀다고? 네, 아까 위에 거보다는 줄었네. 근데 이제 그 방법, 네, 이렇게 고쳐야 되느냐, 아니면 다르게 고쳐야 되느냐 한번 보자는 얘기야. 여기서는 범죄자의 신분이 정치로 높기 때문에 저지른 죄보다 벌을 조금 준다거나, 가난하거나 장애인을 이유로 무시하고 저지른 죄보다 벌을 많이 주지 않는 게 아니라 많이 받아서 문제인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벌 조금 받고, 저보다 벌 조금 받고,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저지른 법보다 벌 많이 받아서 문제인 거잖아. 너가 생각하기에. 근데 네, 많이 주지 않는 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는 이게 내용적으로 좀 이렇게 틀린 거지, 이건 사실은. 혼란스러운 거지. 여기는, 여기 같은 경우는 범죄자 스스로 저지른 범죄에 알맞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문장에 대해서 이 다음 거는 네가 구체적인 예를 든 거거든. 어? 범죄자 스스로 저지른 범죄에 알맞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높은 신분의 정치인이라고 해서 저지른 죄보다 벌을 조금 받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문장을 끝내라고 그냥 한 문장은 윤주야. 네, 반대로 가난하거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벌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어, 반대로 가난하고 장애인 때문에 더 많은 벌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아니면 어, 여기도 근데 여기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받아서도 안 됩니다라면 비슷한 말이 반복되잖아.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아. 반대로 가난하고 장애 때문에 더 많은 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름 바꿔준 거야. 받아서는 안 됩니다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의 변화를 준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글을 쓸 때 뭐 하지 말아라? 자꾸 반복되는 말, 비슷한 말을 쓰지 말아라. 그 다음에 글이 길어질 것 같으면 이렇게 한 문장, 두 문장 이렇게 뭐 했어라? 잘라, 나눠서요. 잘라서, 나눠서. 이해가? 네, 그래야 그 글이 깔끔해진다.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지금 윤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야, 한 문장. 너무 길어, 글이. 이거를 두세 문장으로 쪼개줘야 돼. 그리고 뜻이 간편하게 통해야 되고. 그 점에서 이제 이번엔 이걸 한번 윤주가 바꿔보도록 하겠다는 거지. 이해가? 네, 역시 바꾸고 나서 다 바꿨으면 좀만 그처럼 얘기하면 돼. 네.
말했어요. 어, 이거 범죄자의, 범죄자의 범죄자의, 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벌에 조금 주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그것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모여 있고, 네, 어, 범죄자의 사정을 고려한 법이 있는 것. 것, 네, 예를 들면, 어?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어차피 출법 소년이라 감옥에 가지 않는다며, 돈을 훔치거나, 일을 구하지 못해 돈을 벌지 못하여 배고픔에 라면을 훔치는 질주하는 사람, 일을 구하지 네, 못, 일을 구하지 못해 뭐, 못하여 배고픔에 라면을 훔친 사람들에 대한 그, 여기까지 썼는데 이걸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 자, 여기 보면, 범죄자의 나이가, 여기까지 역시 또 한 문장이잖아. 너무 길다고, 지금, 윤주야. 네, 아직도 너무 길어. 그래서 자꾸 문장을 한 번에 하나 얘기만 하자니까 범죄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벌을 조금 주는 건 나쁘지 않지만이 아니라 나쁘지 않다고 끝내자고. 어? 뭐 여기 같은 경우에 네가 보면 범죄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벌을 조금 주는 건 나쁘지 않다. 범죄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것도 뭐야? 범죄자의 나이가 뭐한 경우 어리다는 이유가 아닌가? 어린 경우 벌을 조금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 라고 이렇게 문장을 뭐 해버리라고? 줄여요. 끊으라고. 한 문장을 끝내라고.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느냐, 저지른 사람들이라고, 저지른 사람들이 뭐일 거라고 뜻이야? 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 여기 이거 보고 이거 같아. 하지만 그것을 이용한다고 이거 이때는 악용한다고 그래. 하지만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뭐 어린이들이 여기 어린 경우잖아. 어린이들은 어, 처벌해야 한다. 자, 이런 식으로 또 문장을 뭐 하라고? 한 문장을 또 자르라고. 그럼 아까 너가 한 문장을 썼던 게 한 문장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두 문장으로 바뀐 거라고 지금. 않다. 하지만 이런 악의 범죄지는 어린이들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두 문장을 바뀐 거라고. 이해가? 네, 그 다음에 너가 여기서 얘기했던 것들이 어, 법은 늘 범죄자의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끊어야지 그냥. 그래서 예를 들면
어차피 촉국소년이나 감옥에 가지 않는다며 돈을 주거나 일을 구하지 못해 배고프게 라면을 훔친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너가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려고 하는 것들은 좋아. 뭐 예를 들면 어차피 촉국소년이라며 감옥에 가지 않는다 몇 가지야. 감옥에 가지 않는다고 예를 들면 어차피 예를 들면 자신이 어차피 촉국소년이라며 돈을 훔치거나 하고 여기서 또 일을 구하지 못하는 건 다른 얘기잖아. 예를 들면 자신이 어차피 촉법소년이라면 어차피 빼고 예를 들면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며 돈을 훔치거나 훔치는 어린이들은 벌을 줘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강력히 처벌한다는 얘기나 자신이 촉법소년 돈 훔치는 어린이 벌을 준다는 얘기나 결국 뭐한 얘기야? 가사 달라? 같은 얘기요. 같은 얘기야. 그럼 이거 달라요? 합치라고 자. 네. 합치라고 자. 이거 합치라고. 그러면 하지만 이러한 촉법소년이냐 제도를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어린이들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법원들 범죄자의 사정을 고려해 벌을 줘야 합니다. 여기를 한다 했으면 계속 똑같이 한다고 써요. 합니다 할 거면 계속 합니다 쓰고. 뭘로 할 거야? 안타 여기 반말 썼네. 계속 써야 되죠. 한다. 벌을 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볼수 있겠네. 네.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이걸 아직 한 문장으로 막 자꾸 쓰려고 한다, 유주는. 한두 문장 쓰면 안 돼. 근데 이렇게 길게 장하게 쓰지 말고, 그리고 이 문장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어떻게 표현을 하면 효과적일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법원들 범죄의 고의 벌어준다. 여기도 마찬가지. 법원들 범죄의 사유를 고려해서 벌을 줘야 한다고 이게 예를 들어. 일을 구하지 못해 배고파야 라면을 훔치는 사람에 대해 어, 무조건 벌을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요거에 관한 어떤 그런 구체적 예를 들어 쓴 거기 때문에 이건 예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네.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야. 지금 몹시 헷갈려. 너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너무 여러 가지 내용이 막 뒤죽박 섞여 있어. 이 내용을 윤주가 또 조금 아까 고친 것처럼 잘 읽어보고서 너가 그거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였는지 해서 간단하게 고쳐보자고. 네. 자, 하고 나서 역시 또 불러. 네.
다 했어요. 어, 자, 해봐. 발표해봐. 잠시만요. 그, 잠시만요. 음, 다시 말해 주실래요? 발표하라고. 네? 발표하라고. 잠시만요. 지금 연결이 안 돼서. 음,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는 합당한 대우를 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행복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끝이야? 네. 어. 자, 물론 아까보다 이게 지금 네 줄인데 여기 세 줄로 줄여서 그걸 잘했어. 근데 이게 지금 몇 문장이야? 어? 이게 몇 문장이야? 몇, 문장 어? 세 줄이. 몇 네? 문장? 몇 문장이라고? 이거 한 문장이다, 한 문장. 자, 한 문장이라고. 근데 이게 지금 내용이 하나냐고. 아니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는 합당한 대우를 합니다. 해야 한다.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끊으라고. 이한 문장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는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합니다. 합당한 대우를 한다. 이거 한 문장 끊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미래를 위해 또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끊어. 왜? 여기 지금 새로운 얘기니까. 미래를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행복도 중요하다 똑같았으면 안 좋다고 했지. 지금의 행복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끊으라고 이렇게. 그러면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이 된 거잖아. 윤재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겠어? 네. 너가 글을 길게 쓴다니까? 길게 가져가지 말고 이렇게 끊으라고 하나 해야 된다 끊고 그러다 두 번째 그 다음 문제 쓰고 또 끊고 또 세 번째 문제에서 쓰고 끊고 이렇게 자꾸 문장을 끊어줘야 읽을 때가 편하다고. 여기도 지금 보면 자세히 말하면 뭐 대교 들어가 노래 여기까지가 너 지금 한 문장이니까. 근데 이렇게 한 문장 길게 하지 말고 이거 지금 세 문장 네 문장을 끊을 수 있다고. 그래서 짧고 짧게 작게 잡고 끊는 연습 윤주가 글을 쓸 때. 어? 그 연습이 필요합니다 윤주에. 자 다음 주에는 스포츠로 만나는 질이라는 책이야. 스포츠로 만나는 질이. 질에 관한 어떤 그런 책인데, 그것들을 스포츠를 통해서 흥미롭게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윤주 오늘 글쓰기 배웠던 거, 요거는 단지 수행하고 좀 할 때만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윤주가 글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나, 윤주가 글벗이 어떻게 잡혀 있나를 스스로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야. 다음 주 책이 뭐라고? 스포츠로요. 스포츠로 만나는 질이라는 책이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네. 그거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요.